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가는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거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고기죠. 그런데 사실 고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지만은 발암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소세지, 햄, 핫도그 등의 가공식품을 성면이나 담배처럼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붉은 고기의 섭취 자체를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건강이 좋은 건지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오해와 편견 그리고 바람직한 고기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암 예방 분야의 권위자이신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기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학술적인 자료들은 그 암 중에서도 특별히 대장암이 붉은 고기 섭취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면은 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암 발생률을 볼 때 남녀 통틀어서 한 4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18년이고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10만 명당 약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에 서너 배 증가했다는 것이죠. 왜 대장암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도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특히 적색류,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제 고기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뒤따라서 대장암도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인과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는 있죠. 거기에 따르자면은 일주일에 500g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500g 이상을 섭취하면은 암에 대한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하에서는 육류 섭취에 의한 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김기론의 헬스노트 그동안 봐오신 분들은 근거중심 의학뉴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과연 어떻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한 섭취 요령인지 몇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구운 고기와 대장암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 1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고온에서 바싹 익힌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저온에서 덜 익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고온에서 바싹 익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고기를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가?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하는데도 고온에서 오랫동안 쿠킹을 하다 보면은 발암 물질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십자학과 채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섭취하는 뭐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와 같은 그런 것들 같이 섭취했을 때는 발암 물질이 상대적으로 덜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채소를 곁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십자학과 채소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주로 뭐 양배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추. 브로콜리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삼겹살이나 등심 고기를 먹을 때 브로콜리도 먹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상추라든지 깻잎,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은 채소지만 더 풍부한 그런 이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거나 혹은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상의 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기를 굽다가 좀 탄 부분이 있으면 가위로 잘라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가열하는 과정에서 고기를 구성하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열 변성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발암 물질을 만드는 그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헤테로사이클 아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직화 바베큐가 이제 대표적이죠. 햄버거도 그렇고 스테이크도 겉에 이렇게 그을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발암 물질의 대표적인 벤조파이린 같은 것이 침착이 되는데 육류 고기하고 이제 대장암의 관련성을 봤을 때는 옛날에 뭐 그름에 있는 벤조파이린을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고기를 구성한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 변성된 그 헤테로사이클 아민들이 더 사실은 발암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고기를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단편적으로 그냥 한번 먹을 때 그렇게 잘라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약간 예. 고기가 걸린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예.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을 떼내고 섭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삶아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고기국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꽤 많았었는데 이렇게 직화로 익혀 먹는 것보다 좋은 건가요? 예, 그것도 미국 암연구소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면서 우리가 고기를 요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예. 천천히 예. 하는 것이 직화에 하는 것보다 좀 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베큐 외에도 어떻게 뭐 수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찜을 한다든지 예.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것이다 하고 이제 미국 암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구식 고기 조리법보다는 우리나라 그 전통식 고기 조리법이 훨씬 더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SNS 같은 데는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우회성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뭐 아픈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요. WHO에서 가공육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예. 또 적색육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런 고기를 이게 발암성이 있다 해서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대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500g이라는 것을 하나의 절대치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걸 정해놓으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고기를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은 것인지 뭐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가는 게 더 암 극복에 좋은 것인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암 환자들도 고기를 먹는 게 나은 건가요? 정상인의 경우에 대장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 암 환자들이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싸워서 이기려면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고루고루 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고기를 전혀 안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정상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내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암 극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고 의료계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도 출출할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 가서 한번 직접 고기를 한번 구워보고 최고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고기를 드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으로 고! 그러실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 크기의 고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최대한 덜 익혀 먹는 게 암 발생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약간 익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채소하고 같이 싸서 먹으면 이게 이제 뉴트럴하게 중화가 된다는 게 이제 고기가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드마리니 교수는 네. 십자가 채소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뭐 십자가 채소를 먹지만은 그 외에 여기는 뭐 마늘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좋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먹는 더 좋은 콤비네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입에 침이 보이니까 저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 시간에는 올바른 고기 섭취 요령에 대해서 서울대약대 서용준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드마리미 박사팀의 논문을 보면 바싹 태우지 않은 고기와 함께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먹는다면 대장암 관련 유전자 차원의 독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가 갖는 근거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소규모의 연구인데다가 실험적 수준의 연구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오롯이 다 인용해서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붉은 고기나 아니면 가공육 등의 여러 가지 그 고기류를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섭취하면서도 섭취하는 요령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한다는 거는 고기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먹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라도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맛있게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고 아이들한테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련의 헬스노트 서영준 교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련의 헬스노트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달라는 겁니다. 자, 김기련의 헬스노트 화이팅! 화이팅!